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을 넘긴 지금까지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며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하는 손길이 많을수록 길이 넓어진다. 하지만 저와 제 동생에게는 오랜 시간 그 손길이 서로뿐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단둘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는 말 그대로 서로를 붙잡고 살아야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처럼요. 너희들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해. 엄마는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온 20년. 저는 대학 대신 취업을 택했고 어리디 어린 동생을 보살피기 위해 제 꿈도 제 삶도 한 발 뒤로 물려두었습니다. 그래도 동생은 그 보답이라도 하듯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당당히 사회에 나아갔어요. 그 결과 우리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는 하루를 맞이했죠. 그렇게 조금씩 안정된 삶을 만들어가던 어느 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쳐갈 인연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어느새 제게 너 혼자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돼 라는 메시지를 주었죠. 그의 따뜻한 손길에 의지하며 저는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인생이 아닌 함께 나눌 수 있는 인생을 상상하며 결혼을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의 시작점에서 저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의 차가운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유난히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가장 큰 기둥이셨던 어머니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책임이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온 집안을 돌보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상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 엄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던 우리 자매는 하루는 작은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죠. 그날은 엄마가 저녁 약속이 있다며 처음으로 쉬고 싶다는 말을 꺼내셨던 날이었어요. 저는 동생과 함께 엄마가 좋아하실 만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메모지 한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엄마도 좀 쉬세요. 그날 엄마가 웃으며 눈가에 눈물을 훔치던 모습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날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엄마에게 뭔가를 줄 수 있구나. 하지만 그런 따뜻한 순간들이 오래가지는 못했죠. 어느 날 엄마가 우리를 식탁에 앉히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조금 아프대. 엄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날의 공기는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엄마가 조금 아프대. 어디 가요? 무슨 병이에요? 엄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폐암 말기래. 많이 진행됐다고 하더라.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를 초등학생 때 잃고 이제 엄마마저 떠날까봐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죠. 동생은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르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를 두고 떠나시면 안 돼요. 엄마 없으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엄마도 끝까지 버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서로 잘 지내줘. 엄마는 웃으며 우리를 안아줬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점점 기운을 잃어가던 엄마는 결국 아빠 곁으로 떠나셨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날 저는 절망에 빠졌지만 곧 마음을 다잡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나와 동생뿐이야. 내가 동생을 지켜야 해. 그날부터 저는 꿈과 미래를 접어두고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저는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택했습니다.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건 제 몫이었으니까요. 학원을 그만두고 하루 종일 취업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사회는 냉혹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공장 일은 몸도 마음도 고됐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인지조차 잊을 정도였죠.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동생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나랑 있어주니까 진짜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동생의 이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함께 힘들고 함께 웃으며 살아냈습니다. 밥값을 아끼려고 집에서 허름한 도시락을 싸서 다녔고 가끔씩 전등을 끄고 이야기를 하며 울었던 날들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저의 지원 덕분에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결국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온몸이 뭉클하고 벅찼습니다. 아빠도 엄마도 하늘에서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그날 동생은 저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내가 언니를 도와줄게. 더는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동생의 뒷바라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동생도 제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학업에 더 매진했어요. 결국 동생은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하게 됐어요. 동생이 그런 성과를 이루기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고된지 알기에 그 소식을 듣던 날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뿌듯하고 벅찼어요. 아빠가 계시지 않고 엄마도 떠나셨지만 우리 둘이 이렇게까지 해냈다는 게 기적 같기도 하고 정말 대견하더라고요. 동생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저희 생활이 안정되면서 저도 조금씩 여유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동생이 결혼해서도 우리 가족을 챙기며 저와 남편을 위해 힘을 보태주는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든든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흐뭇해하셨을까 자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생도 본인 앞가림을 잘하고 저도 심적으로 여유가 생기던 시기였어요. 그때도 공장에서 일하던 날들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동생과 둘이 밥 먹고 잠드는 게 제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더군요. 안녕하세요. 미진 씨 맞죠? 저는 공장 설비팀으로 새로 온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딱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스쳐가는 인연 중 하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이상하게도 자꾸 다가왔어요. 쉬는 시간마다 커피 한 잔 건네주고 일 끝나면 슬며시 다가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로 조금씩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 끝나고 공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말하는 거예요. 미진 씨, 웃는 얼굴이 참 보기 좋아요. 자주 보고 싶네요. 그 말에 순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누군가 제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 과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모든 게 제 몫이었다는 이야기. 동생을 돌보느라 힘든 순간이 많았다는 이야기까지요. 어릴 때부터 참 힘들었었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도 떠나신 후부터는
모든 게 다 제 몫이었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해야 했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은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제 과거가 무겁게 느껴질까 봐요. 그런데 그는 제 이야기를 한참 동안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미진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진 씨는 대단해요. 그런 시간을 잘 견뎌낸 것만으로도 정말 멋져요. 이제는 나도 함께 할게요.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기대도 돼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되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동안은 저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꽉 닫고 살았는데 그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포용해주는 모습을 보니 이 사람이라면 믿고 평생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둘은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저는 그에게 기대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이제 나에게도 따뜻한 가족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결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함께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결혼 준비도 잘 되고 남편도 늘 제 편이어서 설렘과 긴장을 안고 시댁에 갔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어요. 평소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해서 큰 걱정은 없었는데 뭔가 분위기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거실에 앉아 인사를 드리고 결혼 이야기가 시작되자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제 쪽을 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니, 부모 없는 아이를 우리 집에 들이다니? 이러다 우리 아들 내조도 못 받아보는 거 아니냐?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는 언제나 저에게 예민한 부분이었고 인사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그래도 참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는 부모님이 곁에 안 계셔도 두 분께 받은 가르침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제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저를 한 번 보더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저에 대해 따져 묻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부모님이 없으니 학벌도 그저 그렇고 직장도 변변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혼자 지냈다는 거야? 그 물음에 마음이 아팠지만 솔직히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어머님. 대학은 중도에 그만두고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부모님 대신 동생을 챙겨야 했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시더니 비꼬듯 한마디 덧붙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토록 결혼을 서두르길래 대단한 집딸인 줄 알았더니 별거 없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까지 힘겹게 살아온 제 노력이 모른 채 된 것 같아 속이 쓰렸죠.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네 친정에는 누가 남았니? 혼자인 거야? 아니요, 어머님. 저한텐 동생이 있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둘이 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동생? 그 동생은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지금은 뭐 한다니? 시어머니는 대뜸 동생의 학벌과 직업을 물으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동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대기업에 다니는 걸 생각하니 조금 안심이 되며 대답했어요. 네, 동생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지금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어머니, 미진이 동생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학업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참 대단한 친구예요.
남편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잠시 후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제가 가진 조건에 대해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던 시어머니께서 동생이 좋은 학교에 나와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서히 마음을 여시는 듯 했어요. 그래? 대기업이라. 그래도 동생은 열심히 사는 모양이네. 너희 자매가 서로 도우며 지낸 건 알겠구나. 시어머니께서 저와 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시작은 불편했지만 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보였고 저에 대한 시선도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표정이 점차 누그러지고 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도 조금씩 풀려가는 분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리 좋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 없는 애가 우리 집에 잘 녹아들지 지켜봐야지.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어색하고 불편하게 흘러간 뒤 저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조금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첫 인사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께서 제게 냉정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며 이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다정한 남편이 곁에 있고 시간이 지나면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조금씩 받아들여 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나면서 남편과 저는 새로운 가족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바로 쌍둥이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에게 이 새 생명은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달래줄 큰 기쁨이었어요. 저희 둘만의 작은 세상이 더 커진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설레고 행복했죠.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시댁에 찾아갈 땐 어머니도 함께 기뻐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거실에 앉아 남편이 쌍둥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처음엔 시어머니의 얼굴에 순간 미소가 번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고 곧 무거운 한숨과 함께 얼굴을 굳히시더군요. 쌍둥이? 그런데 네가 직장도 그만두겠다면서. 그럼 우리 아들이 혼자 얼마나 고생할지 생각은 해봤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기대했던 반응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어머니의 축하 대신 걱정과 불만이 쏟아지니 방금 전까지 들떠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버렸어요. 최대한 차분하게 어머니를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어머님,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다시 일할 계획이에요. 남편한테만 부담 주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는 콧방귀를 뀌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 아이가 둘인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감이나 잡히니? 너야 집에 있으면 그만이지만 결국 우리 아들이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 네 처지에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축복받아 마땅한 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마치 저희가 무모한 선택이라도 한 것처럼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했지만 꾹 참고 다시 차분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희 부부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어머님께서도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도 표정을 풀지 않으셨어요. 남편을 쳐다보며 한숨을 쉬시더니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가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생각은 해봤니? 네 장모님한테는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잖아. 부모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결국 우리 아들 혼자 고생할 게 뻔한데 속이 다 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걸 이렇게 대놓고 들먹이시다니요? 그동안 동생과 서로 의지하며 힘겹게 살아온 시간들이 떠오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조용히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아내와 저도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살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을 쏘아보며 다시 차갑게 쏘아붙이셨어요. 그래, 네가 좋다니까 내가 더 말은 안 할게. 그런데 너, 내 아들이 네 장모님 덕도 못 보고 사는 게 아쉽지도 않니? 남들은 다 처가 도움 받으면서 잘만 살더라. 네 처제 생각하면 답답해서 잠이 안 온다 안 와. 어머니의 말은 계속해서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남편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그를 제지하며 다시 저를 향해 말을 쏟아내셨어요. 넌 말만 그렇게 하지? 나중에 가면 그때 어머님 말이 맞았구나 하고 깨달을 날이 올 거야. 쌍둥이 키우는 게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줄 알아? 네 장모님 도움받을 것도 없으니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아들은 뭘 잘못해서 이런 상황에서 고생해야 하냐고. 속이 상해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으려고 애썼어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께 다시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그만하세요. 아내는 제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족함 없이 저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처제도 저희 가정을 위해 정말 많이 돕고 있어요. 더는 이런 말씀으로 아내에게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남편을 노려보며 날카롭게 대꾸하셨어요. 도와준다? 그깟 처제가 뭘 얼마나 돕는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남의 집 도움도 못 받고 고생만 하다가는 네가 나중에 후회할 게 뻔한데 네가 그걸 다 알긴 하니? 현실을 똑바로 좀 보라고.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며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지금 제가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장모님께 도움을 못 받아도 우리 둘이 함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처제도 정말 큰 힘이 돼주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게 저한테 더 힘들어요. 그 순간 어머니는 다시 저를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처지가 이렇다 보니 뭐 이해는 못하겠지만 우리 아들이 다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든 줄은 알겠니? 하나도 아니고 둘이라는데 그 책임을 진다는 게 말만 번지르르 해서 될 일은 아니야. 우리 집에 무슨 재앙이 들어와서 이런 꼴을 보게 됐는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한다니. 저는 어머니의 끝없는 비난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희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다니 더는 말 안 할게. 하지만 정말 후회만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고생하는 거 두고 보면서 나는 속이 상해서 견디기 힘들어도 그만할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어머니와 맞서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든든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계속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와 남편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게 되는 하루였답니다. 쌍둥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출산을 축하한다면서 2천만 원을 보내온 거예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죠. 제가 힘들 때마다 동생을 도와주기만 했는데 동생이 저희 가족을 위해 이런 큰 돈을 보내온 게 고맙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동생이 보낸 2천만 원은 저희 통장에 그대로 남겨두었어요. 아이들을 위해 언젠가 쓸 일이 생기면 쓰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사실 그 돈을 쓰지 않으려는 마음이 더 컸죠. 동생이 어려운 와중에 보낸 거니까 쉽게 손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돈은 손도 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어요. 얼마 후 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동생이 결혼 준비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동생이 보내준 2천만 원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죠.
사실 동생이 우리 쌍둥이 출산 축하한다고 2천만 원을 보내줬었어. 그 돈은 내가 한 푼도 안 썼거든. 그런데 이번에 그 돈 돌려주면 좋겠어. 결혼 준비에 보태라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돌려주자. 처제도 고생 많았는데 그 돈이면 결혼 준비에 많이 도움될 거야. 남편이 흔쾌히 동의해주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데 동생이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더 돕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총 3천만 원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어. 동생이 결혼 준비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 남편은 미소 지으며 제 말을 들어주었어요. 좋은 생각이네. 그래, 그렇게 하자. 처제가 당신에게 늘 잘했잖아. 나도 괜찮아. 남편이 흔쾌히 허락해줘서 저는 동생이 준 2천만 원에 제 돈 1,000만 원을 더해서 3천만 원을 전했어요. 동생은 그 돈을 받고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언니,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다 보태줬어? 어떻게 다 준비했어? 정말 고마워. 이 덕분에 결혼 준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뭘 그래. 네가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냥 편히 받아. 동생과 서로 껴안으며 기쁜 마음을 나눴어요. 동생이 결혼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시댁에 전해지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시며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그러나 이 일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퇴근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던 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평소와 달리 큰 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이라 제가 대신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 일정이 겹쳐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기로 했죠. 진료가 끝난 뒤 병원에서 나오는 길은 평소처럼 조용하고 담담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남편은 차 안에서 큰 대화 없이 차분히 귀가하던 중이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블루투스를 통해 차량 스피커로 연결된 전화의 발신자는 바로 제 동생이었죠. 남편은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통해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처제, 무슨 일이야? 그런데 동생은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며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말이 차 안에 울려 퍼졌고 그 내용은 단숨에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어요. 형부, 정말 고마워요. 3천만 원이나 보태주시다니. 저희 결혼 준비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부랑 언니가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은 몰랐어요. 진짜 감사해요. 그 순간 남편은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이미 그 내용을 듣고 있다는 걸 바로 깨달았죠. 블루투스 스피커로 모든 내용이 들렸으니 어머니가 알아차리지 않을 리가 없었던 겁니다. 남편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로 블루투스 연결을 끊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내용을 들으셨던 거죠. 남편은 최대한 침착하게 동생과 통화를 마무리하려 했어요. 처제, 지금 운전 중이라서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하지만 이미 어머니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굳은 표정으로 뒷좌석에 앉아 계셨다고 해요. 남편이 전화를 끊고 몇 초간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마침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입을 여셨어요. 3천만 원? 이게 무슨 얘기야? 네가 네 처제한테 3천만 원을 줬다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길래 그런 돈을 막 쓰는 거니? 남편은 순간 마음이 철렁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눈빛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차를 계속 운전하며 한숨을 내쉬고 어머니를 설득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너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3천만 원이나 네 동생한테 줬다는 거야? 네가 번 돈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남편이 고생해서 번 돈으로 네 동생 결혼 자금을 도와줬다는 소리 들었는데 이게 대체 뭐니?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남편과 상의하고 결정한 일이었기에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 돈은 제 동생이 우리 쌍둥이 출산 축하한다고 준 돈이에요. 남편이랑 충분히 상의해서 제 돈을 보태서 보내준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시고 화난 목소리로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네가 그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큰 돈을 내놔? 너 고아년인 줄 알았더니 도둑년이었네. 이런 걸 며느리로 받아서 내가 못 볼 꼴을 보는구나. 당장 돌려받아와. 우리 아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네 마음대로 쓰는 게 말이 되니? 방금 하신 말씀 취소하세요. 아니면 평생 어머님 뵐 일 없을 거니까요. 빨리 사과하시라고요. 그 순간 철썩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귓가가 얼얼한 느낌이 들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씩씩거리며 저를 쳐다보셨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치셨어요. 근데 그 순간 남편이 달려오더니 시어머니를 밀치며 소리치는 겁니다. 엄마 미쳤어요? 어차피 그 돈 우리 돈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아내가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저희가 상의해서 동생 도와주기로 한 건데 이게 무슨 짓이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을 쏘아보며 다시 저를 향해 화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네 동생 받는 걸 참 좋아하나 보네. 너희가 그렇게 여유 있어 보여도 이 집안은 넉넉하지 않다는 거 모르는 거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네가 잘났다 이거지? 그래, 네가 좋다니까 더는 뭐라 안 할게. 하지만 나중에 힘들고 아쉬운 때가 오면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때 후회해도 나한테 말 꺼내지 마라.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시어머니와 맞서주는 모습이 든든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 마음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님이 또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며부터 얼굴에 가득한 화가 느껴졌고 저와 남편이 앉아있는 거실로 와서는 문을 세게 닫으며 소리쳤어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 네가 네 동생한테 3천만 원이나 갖다 바친 걸 내가 가만히 봐줄 줄 알아?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제정신 아니라고 다들 혀를 차더라. 내가 어른으로서 가르치고 혼 좀 내야 한다며 도와주는 일도 그 정도껏 해야 한다며 말이야. 그 돈 당장 돌려받아와.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드리려 했어요. 이전에도 시어머니께서 이 문제로 불만을 드러내셨지만 오늘은 심상치 않아 보였죠. 어머님, 그건 제가 제 돈으로 한 일이에요. 남편과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거고요. 사실 동생이 예전에 쌍둥이 출산을 축하한다고 먼저 보내준 돈이 있었거든요. 그 돈은 쓰지 않고 모아둔 상태에서 남편이랑 이야기해서 제 돈 조금 더 보태서 도와준 거라서 걱정하실 일이 아닌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아니, 너 어디서 그런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 네가 남편 벌어온 돈을 남처럼 쓰겠다고? 네 동생을 위해 멋대로 돈을 퍼주고도 내 아들이 네 말만 듣고 네 편만 들면 난 이 집에서 뭐가 되냐? 당장 그 돈 돌려받지 않으면 내가 직접 네 동생 결혼식장에 찾아가서 따질 거야. 아주 결혼식 날 거기서 난리라도 칠 거야. 저는 그 말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께서 동생 결혼식장까지 찾아가겠다고 하시다니
정말 너무 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도 이 상황을 보고는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한숨을 쉬고 차분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요즘 저희 사업이 잘 풀리고 있는 거 어머니도 아시죠? 그래, 잘 풀린다고 들었지. 근데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상관이야?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요즘 제가 새로 거래처를 5군데나 뚫었어요. 그런데 그 5군데 모두 처제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셨어요. 말없이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물으셨죠. 뭐라고? 처제가 그런 걸 다 해줬단 말이야? 남편은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네, 처제가 많이 도와줬어요. 저한테는 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혼자서 저희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해준 거예요. 사실 요즘 제가 사업적으로 안정된 것도 어머니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도 다 처제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사과하세요. 사과 안 하시면 저랑도 오늘 끝입니다. 뭐라고?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며느리 편만 들겠다는 거니? 어머니,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가정을 지켜야 해요. 아내는 제 가족이고 제가 보호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아내를 무시하고 처제를 욕하신다면 저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으면 어쩔 건데? 내가 너를 위해 평생 고생한 건 다 잊었어? 네가 진짜 나랑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어머니가 저희 가정을 계속 힘들게 하시면 저는 어머니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거리를 둔다고? 네가 그걸 말이라고 해? 네 며느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감싸고 도는 건데 처제는 또 뭘 했다고 네가 그리 떠받들어? 처제는 저희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어머니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아내와 함께 우리 가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를 무시하는 걸 더는 못 봐요. 도와줬다?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리 대단하다고 떠드는 거야? 그리고 네가 번 돈을 3천만 원이나 처제한테 준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 안 해? 그 돈은 아내가 자기 돈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저희 둘이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고요.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걱정이 아니라고? 네가 뭘 몰라서 그래. 가족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주는 건 아니야. 네 아내가 네 힘들게 번 돈을 막 쓰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머니, 그 돈은 아내의 돈이에요. 그리고 저희 둘이 합의해서 결정한 일이니 어머니가 더 이상 이 문제로 불만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지 두고 보자. 네가 부모를 배신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평생 고생했는데 이젠 며느리 편만 드는구나. 배신이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애써주신 걸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가정을 지킬 차례입니다. 어머니가 이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네가 잘났다 이거지? 네 며느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가 내 입으로 며느리한테 사과하는 일은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없을 거다. 알았어? 그럼 저랑도 오늘이 마지막이시네요. 저도 어머니 더는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이만 나가세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네가 나랑 연을 끊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위해 평생 바쳤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내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셨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의 단호함이 고맙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끝난 후 한동안 조용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고 문을 열고 들어오신 시어머니의 얼굴엔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저희와 마주 앉아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때는 정말 너무 심했지. 네가 그동안 내 아들을 위해서 해준 걸 생각도 못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 미진아, 미안해.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질진 몰라도 정말 사과하고 싶어서 왔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에 무언가 수긍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집안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자주 와서 손주들도 보고 지내야겠구나. 그래야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하게 붙어 있을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때 남편이 어머니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어머니, 그건 안 됩니다. 이제 저희는 저희 가정을 지켜가며 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신다면 더는 저희 가정에 개입하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저희 집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제 정말로 마음이 놓였어요. 며칠 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통화 초반엔 평소처럼 가벼운 얘기들을 나눴는데 동생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듯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언니, 사실은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나한테까지 찾아오셨어. 뭐? 시어머니가 너한테? 무슨 일 때문에? 동생은 한숨을 쉬더니 그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는 동생을 찾아가 결혼 준비에 쓴 돈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 삼으셨다고 했어요. 당장 돌려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며 동생을 몰아세우셨다더라고요. 동생도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정말 난감했어, 언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형부가 다 정리해 주셨다고 들어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까지 그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 시어머니가 동생에게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말을 듣는데 화가 나면서도 황당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남편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언니, 그런데 나 좋은 소식도 있어. 사실 나 임신했어. 허니문 베이비야. 순간 마음이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동생의 임신 소식에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가서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기쁘다. 우리 조카 생겼네. 이제 진짜 가족이 늘어났어. 나도 이 사실이 너무 기뻐서 울 뻔했어, 언니.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꼭 알려드리고 싶더라고. 언니랑 형부랑 같이 납골당에 가서 인사드리면 좋겠어.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동생의 행복한 소식을 들고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알 것 같았죠. 며칠 후 남편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어요. 부모님이 계신 곳 앞에 서니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저희 가족을 지켜주신 부모님께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이제 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도 이제 가정을 이루고 곧 아기가 태어날 거예요. 손주 소식 들으시면 정말 기뻐하시겠죠? 앞으로도 우리 가족 잘 지켜봐 주세요.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가족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꼈어요. 남편과 동생, 그리고 곧 태어날 조카까지. 우리 가족은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했어요. 그날 납골당을 나서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만의 가정을 든든하게 만들어가자. 당신도 동생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지킬게.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참 따뜻해졌어요. 정말 오래 묵었던 불안과 걱정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이제는 남편과 함께 진짜 평온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지켜가기로 했습니다. 긴 갈등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과 저는 마침내 우리만의 평온한 일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우리 가정에는 처음으로 조용하고 안정된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불안과 긴장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끼며 이제야 비로소 저희 둘만의 가정을 이룬 것 같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동생과도 여전히 끈끈하게 지내고 있어요.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종종 힘이 되어주며 우리 가정의 든든한 존재로 있어 주었죠. 얼마 전에는 동생이 임신 소식을 전해주어 얼마나 기쁘고 벅차던지요. 이제 가족이 더욱 늘어나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동안 힘들었던 날들이 더는 아프게만 기억되진 않아요. 돌아보면 부모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 자매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어요. 부모님이 주신 그 가르침 덕분에 어려운 시절을 함께 버텨낼 수 있었고 저와 동생 모두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면서도 서로에게 늘 든든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늘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모든 순간 저를 위해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 덕에 저는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남편, 동생, 그리고 곧 태어날 조카까지 모두와 함께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그동안의 시간은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